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 규모 전국 피해의 12%, 전쟁 발발 첫 해에 조사된 희생자만 12,000여 명. 전라남도 영암군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진실화해위원회가 파악한 희생자 2,8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영암군 내에서도 금정면은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이었으나 우리는 취재 중 금정면 유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참혹한 그날을 증언할 어른들의 부재 속에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든 게 희미해져 가지만 그렇기에 더욱 기억되어야만 하는 역사의 진실을 찾아 영암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영암군의 행정구역은 현재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을 포함한 2개의 읍과 9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남의 명산으로 불리는 월출산 아래 기름진 녹토가 발달한 풍요로운 땅 영암. 백제시대 찬란한 문화예술을 간직한 고장으로 고대 일본의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전수한 왕인 박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서 깊은 고장 곳곳에도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스며 있습니다. 1950년생인 신중재 씨의 고향은 멀리 월출산이 바라보이는 덕진면 노송리 송해마을. 이렇게 남향으로 해서 4칸 집이었습니다. 초가집. 가난했지만 대가족이 정을 나누던 고향집. 그렇게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신북일 삼촌, 신성수 그 삼촌, 그 또 고모, 신성녀 고모, 저. 가족의 불행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으로 삼촌이 희생되고 몇 달 후 아버지까지 경찰에 연행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신중재 씨는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족의 비극을 교직 발령 직후 장학사의 감시를 받게 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극비상이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 돌아가신 얘기에 대해서 소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절대 말 조심하고 공산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고 반론하지 말고 국가에 순응하지 않으면 너는 순탄한 교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삼촌과 너희 아버지 같은 일을 당할 테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때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최초에. 아버지 바로 아래 동생이던 신북일 삼촌은 중학교 소사로 일하며 진보적 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전쟁 발발 직후 경찰의 소집 명령에 응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암군 보도연맹은 1949년에 조직되었는데 영암경찰은 1950년 7월 23일 후퇴하기에 앞서 관내 보도연맹원들을 2차례에 걸쳐 금정면에 있는 덤제와 찬해마을 야산에서 집단 총살했습니다. 신중재 씨의 삼촌 신북일은 2차 총살지인 찬해마을 야산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영암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보도연맹원들은 이 깊은 골짜기까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을 겁니다. 경찰서하고 여기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영암에서 동북쪽으로 4-5km. 예지였죠. 이제 도로도 제대로 없었을 거이고 산골짜기였다고 봐야죠. 잔인한 학살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은 당시 트럭 여러 대에 사람들이 실려온 후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족 대부분이 시신을 수습했는데 신북일의 동생은 구덩이에 엉켜있던 시신들 속에서 어렵게 시신을 찾았고 3개의 구덩이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영암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가 최소 100명에서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이 영암을 수복한 뒤 신중재 씨의 아버지는 신북일의 형이라는 이유로 덕진지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벌이를 갈고 있는데 경찰 어떻게 보면 뿌락지라 할까, 밀대라 할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안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너 신용수지 그런다. 너 동생이 신북일이지 그러니까 아니 너희 잡아다가 몇 달 전에 죄 없는 우리 동생을 죽였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뿌락지가 따라와 너도 죄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덕진지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다른 사람 증언이 아니라. 신중재 씨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아버지가 신북면 한세다리 인근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집단 총살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다리 중심에서 민산이니까 아마 전번에 내가 어떤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한다고 여기 이 산에서 그 시신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세달의 부근 민산이니까 이 근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재 씨는 최근에 와서야 이곳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해준 어른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증언을 토대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12명이 죽었는데 자기 집안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시신을 해서 이제 하면서 보니까는 그거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당산밖에 사는 신용순지를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옆에다가 조금 파갖고 때는 못 입히고 흙으로만 덮어줬다고 그분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녹화하고 사실 확인서를 다 썼는데 그거에 아마 1, 2월 그랬는데 아무튼 4월, 6월인가라 몇 달 있다가 그 병중에서 증언을 하셨는데 돌아가지 버렸어요. 1950년 9.28 수복 후 전남 지역 군경도 수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 좌익 세력들은 군서면 월출산과 금정면 국사봉 등 영암의 산악지대로 입산해 게릴라전을 펼치며 대항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영암경찰서로 복귀한 영암경찰은 공비 토벌대를 편성해 12월까지 대부분의 지서를 수복하였으나 금정면은 이듬해 4월경이나 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뿐 아니라 군대도 합류했는데 육군에 이어 해군과 해병대도 투입돼 영암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까지 빨치산이나 부역자로 몰려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컸습니다. 영암군 덕진면 노송 1, 2. 당시 노노동 마을로 불리던 이곳은 지방 좌익들이 입산한 금정면 산악지대와 인접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경찰서 여기서 마을에 이제 총을 쏘고 사람 나오라 하니까 나온 사람들은 괜찮는데 무수하도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게 경찰들이 이제 무조건 총살을 친 거예요. 1950년 10월 15일 아침 영암경찰서와 덕진지서 경찰들이 마을을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공비와 부역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의 50호 가구 중 약 20호가 불에 타고 도망가던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는 경찰이 들어오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우선 피신부터 하던 때였습니다. 신차범 씨의 큰형님은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잠시 고향에 와 있었는데 경찰이 들어오자 부모님께 소식을 알린 뒤 피신하던 중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형도 그냥 도망했으면 살았을 건데 아버지가 그때도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도망가다가
집에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말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늦게 그냥 가다가 이제 잡혀갖고 이제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그때 10살 먹어도 작아서도 그냥 마을로 저 지역을 보면 저 골창으로 내갖고 저 산으로 내빼었거든요. 그래갖고 금전까지 내빼갖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후에 와서 보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난리를 하고 이제 아들 큰아들 죽어보니까. 형님은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잔등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다 경찰에게 붙잡혀 사살되었습니다. 집에서 고작 300m도 안 되는 거리였으니 경찰들을 피하기엔 이미 한참 늦어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경찰들한테 총 맞아갖고 잡혀하고 경찰 총 맞아갖고 죽었다 계시요. 여기서요. 총살 당했다 계시요. 바로 이 자리 있어. 형님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 감회장했고 전쟁이 끝나고서야 제대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면서 벌초를 여기 한 몇 년 다녔습니다. 이 벌초하러 3년 동안 한 3년. 수복이 늦어진 영암 지역의 주민들은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입산자들이 들어와 이중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월출산과 같은 산악지대 인근 마을은 입산자들의 세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마을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위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서오면 영풍마을은 자위대의 집결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엔 각각의 마을별로 분산해 활동하던 자위대는 군경의 출동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영풍마을로 모여들었고 마을 주민들 역시 자위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위대 대장이 이리로 가면 이리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 판국이에요. 뭐 별도 개인 사생활은 없어. 무조건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끌고 다니고 집에서 사람이란 거는 그 피랑 가자 가면 집이 사람이란 건 하나도 없어. 싹 상위로 올라가 이제 피랑 간다고 막 못할 때 피신해갖고 올라가면 그때는 다 거기가 흰 옷을 입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여성께 이렇게 입지. 그때는 흰 옷을 입고 올라가면 나는 쬐깐에서 이라고 보면 막 흰덕 쳐버려. 그것보다 이제 사람이 한 번에 몰려서 올라가갖고 흑하니 막 그냥 무시하면 흰덕 쳐. 문점선 씨의 큰형님과 막내 삼촌도 고향인 서오면 소산리의 자위대원이었습니다. 문점선 씨에 의하면 소산리 청년 18명이 자위대에 강제 차출되었고 군경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소산리 청년들을 포함한 서오면 자위대원들이 모두 영풍마을에 집결했다가 1950년 11월 27일 군경의 토벌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에는 요리 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분산해갖고 이 마을에도 있고 저 마을에도 있다가 제일 끝판에는 이 마을로 다 이제 집합했지. 이 마을에 집합해갖고 있는 게 며칠 안 돼갖고 있다가 경찰 진주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자위대원들은 바리골이라는 곳에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현재는 제법 큰 축사가 들어서 있지만 당시엔 인적 없는 외진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희생지로 향한 문점선 씨는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때도 그 뭐 경찰들이 그 오도 안 왔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숨어서 시신을 수습해갖고 이제 다른 데다 다 머시를 이제 사람을 묻고 그랬지라. 우리는 또 두 분 할라 돼갖고 우리 산이 또 멀게 할라 해갖고 그 내게 말 들어온 게 그 시신 갔다가 다른 데 모이라고 아주 고생을 겁나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월출산 아래 자리한 군서면 구림마을은 12마을로 구성된 영암의 대표적인 양반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천여 가구가 살았던 구림은 월출산을 근거로 활동하던 입산자들을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고향인 구림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장석 씨는 한국전쟁 시기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에 무작정 서울로 가 사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후 평생 사진 외길을 걸어왔다는 그는 85의 노구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동으로 뭐 이렇게 기계가 좋은 게 아니고 수동으로만 해서 힘든 세상 살았죠. 기술 배우는 것도. 서울에서 표구사로 일하던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잠시 내려와 목포에서 살 준비를 하던 중 전쟁을 맞았습니다. 목포로 나갈 기회만 보고 있던 박장석 씨 가족은 임시거처로 유구당이라 불린 함양박 씨 문중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3남매가 좁은 방 한 칸에서 함께 지내며 곧 떠날 날만을 기다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 안에 이렇게 좁은 데서 5 식구가 살았으니까. 1950년 10월 17일 새벽 총소리와 함께 마을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관이 와갖고 이 담nom으로 와서 대문을 끌고 이 들어서 우리를 끌고 나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대문 바로 열고 나가서 아버님을 완전히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같이 몰고 이 골목길로 나갔죠. 두려움에 떨며 집 앞 골목길을 300m쯤 걸어갔을 즈음 경찰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여가 건물이 초가집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골목길은 지금 넓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좁았고 그 여가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돌담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초가집 반벽이에요 그냥. 그 여기다 꿀을 앉혀놓고 총으로 가슴을 한번 주알리고 그러고 나서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보듬고 얼굴 숙이고 그래서 있는데 총구로 이 턱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에다가 총 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황망해 울 수조차 없던 상황. 박장석 씨는 1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놀란 어머니와 동생들을 들여보낸 후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내가 혼자 못하니까 시신을 내가 운반을 못하니까 여기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요 건너 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모퉁이에다가 모셨죠. 임시로. 뭐 연장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파고 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구덩이같이 이렇게 짚이 패인 곳에다가 모시고 돌이고 흙이고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묘를 만들었죠, 내가. 1950년 10월 6일 영암읍이 경찰에 의해 수복될 무렵 구림은 여전히 빨치산 등 좌익 세력 치하에 있었습니다. 결국 10월 17일 군경은
구림 첫 포위 작전을 펼치며 토벌에 나섰고 12월 15일에 가서야 마을을 수복했습니다. 첫 포위 사건 당일 200여 명에 달하는 무장 병력은 세 갈래로 나뉘어 마을을 포위해 수색 작전을 펼쳤고 확성기로 주민들을 불러내 사살하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 경찰 참고인은 구림 주민 1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구림 첫 포위 사건에서 18살의 누나를 잃은 최재상 씨는 그날 동틀 무렵 시작된 야만의 순간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학교가 없었어요. 여기가 있다가 요울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죠. 이웃에 살던 누나가 최재상 씨네 집안으로 뛰어든 순간 경찰의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저기서 살았는데 우리 집과 있는 누나 친구예요. 우리 집이 거기도 우리 일가 누나 되는 사람인데 우리 집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사람이 없고 하니까 여기 뛰어서 우리 집으로 넘어왔죠. 여기는 또 사람이 있는 게 안심한 데이다. 그러고 우리 집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처녀가 뭐 떠나오니까 저쪽에서 보고 여기 들어왔어요. 경찰관들이. 집 앞 골목으로 불려나온 가족들은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부 안 나오면 불 지른다. 그래가지고 다 나오도록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고 저 우구로 올라갔습니다. 경찰들은 가족을 끌고 집 앞을 흐르던 개울가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2명의 누나를 향해 옷을 벗으라는 너무도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옷 벗으라고 하니까 처녀 한 사람은 옷을 벗으니까 이 길이 열짝으로 있었어요.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고 우리 누나는 수집을 하니까 쏘아버리고 머리를 쏘아버렸어요. 머리를. 여기서 그냥 팍 엎어졌고 끄뻑끄뻑 하다 그냥 죽어버렸대요. 누나의 죽음을 목도한 12살의 어린 최재상 씨는 이후 경찰에게 끌려다니며 하루 종일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제 경찰관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뭔 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나보다 들고 메고 따라다니라 이거예요. 그 이제 누구나 죽은 뒤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죠. 따라다니라니까 그놈 들쳐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사람 죽인 걸 전부 봤습니다. 전부 보고는 그날 저녁에 영암 경찰서 가서 자고 나가라 해서 이제 구림으로 다시 내려왔지요. 내려오니까 어머니랑은 저쪽 산속에 그 바우 속으로 피난 가불고 다 없고 동네가 탱 비어갖고 있었습니다. 예. 평생 고향인 구림을 지키고 살아온 최동호 씨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첫 포위 사건 때는 큰집 형수가 희생되었는데 당시 20살에 둘째를 임신 중이던 형수는 경찰을 피해 도망을 치던 중 길 한복판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진료 하나 없고는 이제 단막실을 가다가 바로 이 발로 이제 동길에서 여기까지 왔어. 여발로 거기까지 와갖고 그 하천 뚝 거기서 그냥 총을 맞고 쓰러져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게 했지. 시체들은 못 보고 말만 들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해서 우리 이제 옮겨다가 그냥 반들이 다 묻어있지. 이제 나는 어린 게 그냥 무사다 가도 못하고. 독립운동가였던 최동호 씨의 아버지는 좌익에 연루돼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2021년 8월에서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습니다. 밤이면은 야학을 하고 낮이면은 농민운동을 해다 농민운동. 그러다가 들켜 갖고는 형무소 생활을 했다가 대구 가서
아버지는 북한군 점령기에 사람들의 권유로 인민위원회 일을 맡았었는데 그 일로 이웃에게 고발이 되어 군서지서에 잡혀갔습니다. 아버지의 연행 장면을 목격한 최동호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군서지서로 면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밥도 빨리 받아주면 되는데 갖고 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고 뭐라고 이제 귀관씨 바꿔줬다는 뭐야 귀관씨야 또 비평을 하고 씨자를 넣는다고 저희한테 씨자를 넣는다고 그것이 다 그게 전부가 왜 그랬던가 모르겠어. 며칠 후 영암 경찰서로 이송된 아버지는 1951년 1월 19일 덕진면 영보마을의 일제가 만든 방공호에서 부역 혐의로 잡혀온 다른 이들과 함께 집단 총살되었습니다. 시 씨는 총살 며칠 후 어머니와 친척 형님이 수습해 오셨습니다. 하다 많이 이렇게 죽어버려 놓게 못 찾아. 이렇게 막 너무 시시롭게 뚜적뚜적 해본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굴레시험이라고 하지. 그것이 이렇게 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종영이 보고는 그 굴레시험 보고는 이렇게 복귀는 기가 같아서 이렇게 떠들어 본 게 그 우리 어머니가 그 기다 내복을 이제 그때 입었던 다른 사람들은 내복을 안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서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요리 모셔왔죠. 구림에서는 당시 좌우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림 주민들은 오랫동안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2016년 좌우 관계없이 군서면의 모든 희생자를 아우르는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일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름으로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인 겁니다. 주민들은 군서면 전체에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희생된 사람들을 조사해 희생 사실이 확인된 303명의 이름을 탑에 새겼으며 내년 11월 17일을 전후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군경과 적대 세력 등에 의해 발생한 영암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과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령제를 지낼 때는 이 전부 지역 주민들, 유족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를 합니다. 또 후진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초등학생들까지 다 유령제 모신다는 그날 옵니다. 다 와가지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교육도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참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